덕산부동산세법연구소 세무사 김명택입니다. 이번 주제는 주택의 취득 시기와 기간 계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팔려고 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비과세가 가능한지,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면 세금은 얼마를 내야 하는지 등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이런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 취득 시기와 기간 계산일 겁니다. 이렇듯 주택의 취득 시기와 기간 계산의 중요성을 한번 보면 취득 시기의 중요성으로는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 신고 기한의 결정, 비과세 기간 계산,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기산일 및 각종 감면 요건 적용 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기간 계산의 중요성 또한 비과세, 신고 기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각종 규정 판단 시 그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 시기 및 기간 계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고 여러분이 사례의 당사자라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할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서 갑은 2015년 2월 서울 합정동의 B주택, 종전주택에 해당되는 B주택을 취득하고 고양시 마두동에 소재하는 A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2017년 10월 20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2019년 10월 20일 분양받은 고양시 마두동 소재 A아파트가 준공이 되었고 2019년 12월 31일 준공된 아파트에 대해서 잔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례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2015년에 취득한 종전주택을 언제 매도하는 게 가장 유리한가? 두 번째로 종전주택 처분 후 신규 분양받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해야 비과세 대상인지요?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의에서 종전주택을 언제 매도해야 유리하냐고 물으셨는데 B주택이죠. B주택을 처분 시 이 B주택이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B주택의 양도율 현재 소유자 갑은 A주택과 B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2주택자에 해당되죠. 그러면 2주택자이니 비과세가 안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비과세가 가능한 일시적 2주택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중복 보유 허용기간 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사례자 갑의 경우에 신규 분양받은 신규주택의 취득일이 언제입니까? 네, 잔금일인 2019년 12월 31일, 분양 잔대금을 지급한 2019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분양받은 A 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B를 처분한 시점이 중복 보유기간 내인지를 한번 따져보아야 합니다. 먼저 종전주택은 서울 합정동에 소재하죠. 종전주택이 조정지역에 있고 서울은 조정지역이죠. 조정지역에 있고 2019년 12월 31일 고양시 마두동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 2019년 12월 31일은 고양시 마두동의 경우에 조정지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 조정지역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중복 보유 허용기간은 3년입니다. 3년. 그렇다면 갑은 언제까지 매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취득일인 19년 12월 31일부터 3년에 해당하는 2022년 12월 30일까지 매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복 보유 허용기간 3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죠? 신규 분양 아파트의 취득 시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축 주택의 경우에는 준공일이 취득 시기이지만 준공일이 앞서서 임시 사용 승인을 받거나 또는 입주해서 사용하는 경우 입주일이 되겠죠. 준공일보다 앞선 임시 사용 승인일, 입주일이 취득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축주택의 경우에
준공일과 임시 사용 승인 둘 중에서 비교해서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 경우에도 근데 이 준공일보다 분양대금, 잔금이 지금 사례자 갑의 경우에는 준공일보다 늦게 분양대금을 청산하였는데요. 잔금 청산. 이럴 경우에는 잔금 청산일이 취득일이 되는 겁니다. 준공일보다 앞서서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도 있겠죠? 경우는 어떻습니까? 비록 잔금을 청산했지만 신규 분양 아파트가 완공이 됐나요? 완공이 안 됐죠? 준공이 돼야 완공이 되는 거니까요. 아직까지는 미완성 상태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취득일이 준공일인 겁니다. 준공일. 1번의 경우에는 준공일보다 잔금일이 늦은 1번의 케이스의 경우에는 잔금일이 취득일이 되고, 준공일보다 앞서서 잔금을 청산한 2번의 경우에는 준공일이 취득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어때요? 잔금 청산과 준공일을 비교해서 늦은 날인 거죠. 늦은 날. 2번의 경우에도 늦은 날. 다음으로는 기간 계산의 중요성인데요. 민법은 기간 계산 시에 초일 불산이 말일 산입이 원칙입니다. 세법에선 보유기간에 대해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요.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보유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야 합니다. 즉,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2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 요건이 있죠. 그때 2년 이상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세법 규정에 따르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계산을 하고 그 기간 계산이 2년 이상이면 보유 요건이 충족되는 겁니다. 예컨대 사례자 갑이 A주택만 있을 경우에는 취득일이 언제입니까? 2019년 12월 32일이죠. 이날로부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계산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날로부터 계산을 해서 21년 12월 30날이 2년 이상이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갑의 경우에 A주택만 있을 경우에 21년 12월 30일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2년 이상만 보유하시면 비과세가 되는데요. 그 2년 이상이 되는 시점은 21년 12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기간 계산은 비과세 판단 시에 보유, 거주기간 계산,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시에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달라지죠. 그리고 양도소득세에서 단기세율 적용 시 1년 이상이냐 2년 이상이냐 따라서 세율 적용이 다르죠. 따라서 이러한 기간 계산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리셋에 관련된 규정인데요. 현행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리셋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리셋 규정이. 따라서 양도시 1주택이고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처분 후 남은 최종 주택을 바로 처분해도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갑의 사례에 맞춰서 보면 갑은 종전주택 B는 22년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인 2022년 12월 30일까지 처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고 비과세를 받고 신규 주택은 종전 같으면 처분한 날로부터 새롭게 보유기간을 충족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리셋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B주택 처분 후 즉시 A를 처분하면 A 또한 즉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A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이라면 취득일부터 따지는 겁니다. 취득일부터. A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받다 보면 간혹 기간 계산 시에 민법의 대원칙인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 예컨대 갑의 경우에
이러한 착각을 하셨다면 2019년 12월 31일의 다음 날인 2020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12월 31일까지 처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셔서 이 기간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꽉 채워서 이날 잔금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갑이 이와 같은 착각을 하셨다면 비과세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테고, 따라서 비과세이므로 신고도 안 했을 거고 납부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당연히. 세법상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을 기산할 때는 취득일부터 기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3년이 언제입니까? 3년이? 2022년 12월 30일인 겁니다. 30일.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22년 12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기 때문에 이날이 양도일이고 그 양도일은 중복 보유 허용기간 범위를 초과했기 때문에 비과세가 아닙니다. 비과세가 아닌 거죠. 따라서 추징이 되는 겁니다. 추징. 예컨대 갑이 이와 같은 착각을 하셨다면 비주택의 취득 가액이 4억 5천이라고 나와 있고요. 2022년 12월 31일 날 11억 5천에 처분했다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차익이? 7억이죠. 7억? 7억? 7억에 대한 세금을 제가 간단히 계산해 보니까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2억 3,800 정도 세금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가산세, 신고도 이행 안 했고 납부도 이행 안 했으니까 무신고 가산세, 납부 부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플러스 되겠죠? 상당한 금액이 추징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법규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시기와 기간계산에 관련된 법령은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에는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다만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접수일과 대금 청산일 중 비교해서 어떤 날이죠?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앞서서 우리가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나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또는 준공일이나 임시사용 승인일 또는 입주일을 비교해서 빠른 날이 일반적으로 취득시기가 되었는데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는 조금 다르죠.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는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이 또한 준공이 될 텐데 준공일보다 늦게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준공일보다 앞서서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준공일보다 늦게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는 취득시 언제라고 했죠? 잔금일이라고 했죠. 잔금일이 되는 거고 둘을 비교했을 때는 잔금일이 되는 겁니다. 준공일보다 앞서서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 이 둘을 비교해서는 잔금일이 앞서지만 잔금 지급 시점에는 분양아파트이기 때문에 준공이 나기 전에는 완성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준공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거예요. 준공일이. 그래서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잔금일과 준공일 중 나중에 도래한 날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간계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95조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유기간은 취득일,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취득일이 다음 날이 아닙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민법은 기간계산 시 초일불산이 만일산입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의해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고 하면 취득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겠죠.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에 전일로 종료가 될 텐데요. 이거는 민법에 대한 계산입니다. 세법에서는 보유기간에서 민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에 따라야 합니다. 소득세법. 취득시기, 기간계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조금 다소 애매하고 모호할 때는 주변에 있는 세무전문가 꼭 상담하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